여러분, 혹시 여윳돈이 좀 생겨서 빚을 빨리 갚으려고 은행에 갔다가 오히려 수백만 원에 달하는 중도상환 수수료 고지서를 보고 기분이 상하신 적 없으신가요? 내 돈으로 내 빚을 갚겠다는데 왜 이렇게 큰 벌금을 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수수료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 건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은행은 그동안 영업기밀이라며 구체적인 내역을 가르쳐주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2026년 5월부터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 수수료의 산정체계를 완전히 뜯어고쳐 불투명한 가산금리는 싹 걷어내고 오직 실제 행정비용만 청구하도록 하는 강력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개편으로 우리 시니어분들이 얻게 될 실질적인 혜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대출을 갚을 때 얼마나 많은 돈을 아낄 수 있는지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보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 꼭 눌러두세요. 우리는 평생 빚 없는 삶을 꿈꾸며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자녀들 출가시키고 이제 좀 살만해져서 대출금을 미리 갚으려 하면 은행은 늘 중도상환 수수료라는 이름으로 앞길을 막곤 했습니다. 보통 대출금의 1.2%에서 1.4% 정도를 떼어가는데 3억 원을 빌렸다면 수수료만 400만 원이 넘습니다. 은퇴 후 한 푼이 아쉬운 시니어들에게는 정말 큰 금액이죠. 더 화가 나는 것은 이 수수료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물어봐도 속 시원한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자금 운용의 손실이네, 기회비용이네 하면서 복잡한 용어로 둘러대지만 실상은 은행이 챙겨가는 과도한 이득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2026년 5월 이 불투명한 수수료 체계의 마침표를 찍는 가이드라인이 본격 가동됩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실비용 기반의 투명성입니다. 금융당국은 이제부터 은행이 중도상환 수수료를 매길 때 대출 실행과 상환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비용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붙이지 못하도록 못을 박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지세나 감정평가비, 법무사 수수료 같은 행정비용과 대출, 모집인에게 지급한 수수료 등 증빙 가능한 진짜 비용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은행들이 교묘하게 끼워 넣었던 불투명한 가산금리나 막연한 리스크, 관리비용 같은 항목은 이제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고 과도하게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불공정 영업행위로 간주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은행이 내 마음대로 정하던 고무줄 수수료가 이제는 정직한 실비 청구서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우리 시니어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될까요? 무엇보다 중도상환 수수료율 자체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낮아집니다. 기존에 1.4%를 내야 했다면 이제는 0.5%에서 0.7%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3억 원 대출을 예로 들면 420만 원이던 수수료가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로 줄어들어 무려 2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아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대면 창구가 아닌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비대면 대출의 경우 모집, 수수료 같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는 더 낮아지게 됩니다. 2026년 5월부터는 빚 갚는 것이 벌금이 아니라 진정한 재산 증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 꼭 눌러두세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2026년 5월부터는 동일 은행 내 대환 대출에 대한 수수료 면제 혜택도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다가 금리가 너무 올라 고정금리로 갈아타고 싶을 때 같은 은행 내에서는 대출 실행 비용이 사실상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동안은 꼬박꼬박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아왔죠. 하지만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이런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리 상황에 맞춰 내 대출 상품을 더 유리하게 바꾸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자산 관리가 중요한 시니어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60대 최어르신은 최근 자녀들에게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아 주택담보대출 2억 원을 중도에 상환하려 하셨습니다. 은행 직원은 수수료로 약 280만 원이 나온다고 안내했죠. 최어르신은 5월 가이드라인 시행 소식을 알고 계셨기에 시행일 이후에 다시 방문하셨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불필요한 가산 항목이 빠지고 실제 행정 비용만 반영되자 수수료는 12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160만 원을 버신 셈이죠. 최어르신은 이 돈으로 배우자분과 멋진 온천 여행을 다녀오기로 하셨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정책 하나만 잘 알아도 우리 노후 생활비의 단위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2026년 5월 이후 새롭게 체결되는 대출 계약에 우선 적용되지만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은행들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금융당국이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출을 받은 지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지금도 대부분 수수료가 면제되니 본인의 대출 기간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수수료가 낮아졌다고 해서 무조건 중도 상환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그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하거나 예금하는 것이 나은지는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세금 문제나 중도 상환 시 발생하는 다른 부수적인 조건들도 전문가나 자녀들과 꼭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 각 금융협회, 은행연합회 등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2026년 5월부터는 모든 은행의 중도 상환 수수료 산정 기준과 요율이 투명하게 공시됩니다. 어느 은행이 가장 정직하게 실비용만 청구하는지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둘째, 대출을 갚기 전에 반드시 담당 직원에게 수수료 산정 내역을 보여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개편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불필요한 가산금리가 빠졌는지 확인하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셋째,
이 영상을 주변 친구분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빚 갚는 것도 기술이고 정보입니다. 우리 시니어들이 더 이상 은행의 호구가 되지 않도록 서로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2026년 5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투명해집니다. 근거 없는 가산금리는 사라지고 오직 실제 발생한 행정비용만 내면 됩니다. 수수료율은 절반 가까이 낮아질 전망이며 같은 은행 내 상품 변경 시 수수료 부담도 대폭 줄어듭니다. 이제 빚을 빨리 갚는 것이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성실한 삶이 수수료라는 이름의 벌금 때문에 훼손되지 않도록 국가가 나선 것이니 이 혜택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희 든든한 시니어 파트너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노후의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특히 2026년 새롭게 바뀌는 금융제도와 복세, 혜택들을 꼼꼼히 챙겨서 여러분의 지갑을 든든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응원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런 정보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 꼭 눌러두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